자, 9번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보호법을 배워야 될까? 그냥 넘어갈까? 조금 아는 게 좋겠죠? 그럼 대항력이 뭔지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자,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할 때 법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한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잘 들으세요. 자, 주임법. 우리 줄여서 주임법 하는 거죠. 지금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자, 1조. 목적. 그죠? 목적. 민법의 특례법이다. 민법의 위에 상위법이다. 아주 형님법이다. 형님법. 자, 3조입니다. 3조가 줄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를 안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이게 중요합니다. 그날 아니고, 그 뭐라고요? 다음 날부터 은행에 대해서 효력입니다. 이 말이 되죠. 은행에 대해서. 다음 날. 이게 진짜 미치는 겁니다. 법을 만들 때 그날 그럼 되겠는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은행보다 하루 딱 끝받는 거예요. 은행은 그날 09시인데, 설정하면은 09시인데, 나는 24시니까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 요때라야 대항력을 은행보다 이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항력. 그때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은 이제 주민등록이 된 걸 본다. 그래서 전입신고 하는 거죠. 자, 임차인한테는 아주 좋은 조항이지만은 낙찰한테는 뭡니까? 매우 나쁜 조항이다. 무슨 말이죠? 대항력이 임차인이 있으면 우리 골치 아프죠? 그죠? 그거 모르고 낙찰받았어. 자, 7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전시가 있는데, 나 모르고 6억에 받았어. 6억에. 장금 넣고 좀 나가쇼! 이랬더니 뭐라는 거였어? 야, 5억이, 나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주택임대보호법 제3조니 모르나?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를 안 해도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점유를 하죠. 점유를 받고 하고, 주민등록을 마칠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낙찰자도 됩니다. 낙찰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고, 은행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 낙찰자한테는 더러운 조항이고, 임차인한테는 아주 좋은 조항이고. 이 왜 생긴다 그러면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9시 뉴스에, KBS 9시 뉴스에 경매당하고 쫓겨난 사람이 시절에 텔레비전에 없었어요. 놓으면서 막 울고 불고 막 가구대고 전부 다 마당 앞으로 던지지고 막 쫓겨난 이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에 이제 실무진들이 이 국민들한테 점수 따야 되겠는데 뭘 닦아? 그 왜 쫓겨나냐 했더니, 아니, 전세를, 예를 3억짜리 2억에 전세를 들어가 있어도, 건조당이나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쫓겨나가는 거라. 옛날에는. 전입신고해도 쫓겨나갔어요. 전입신고해도. 무시해버려. 파는 사람 사람끼리, 3억이다, 오케이. 전세 2억은 신경 안 써요, 사는 사람이. 그거를 안고 사니까 1억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건 무시해버려. 2억짜리 전세 그거를. 그러니까 저 쫓겨나간 거다. 2억짜리가. 그럼 법을 만들자. 어떻게? 전입신고하면은, 만들어라, 법을. 임대차 보호법의 3조, 이거 만들어라. 이래갖고 만드는 게 여기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된다. 전세권 설정 안 해도 된다. 아주 막강한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세 돈 주고 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제 지 무덤 파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대항력, 중요합니다. 자, 주택임대보호법의 대항력은 몇 조라고요? 3조, 3조. 자, 그러나, 이게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 제가 검색하니까 20개 나왔어요. 대항력을 포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항력을 포기한다 그런 것은 낙찰자한테는 좋단 말이가 나쁘단 말이가? 좋단 말이죠. 선순위가 남아도, 세입자 남아도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전세 대출해주고 저가 보험 처리해준 거 이거를 막 좋다. 여러 2억짜리 전세가 깡통전이 돼갖고 1억 5천에 팔리고 5천 못 받아도 막, 내가 대항력 포기할게. 만다. 주택도시보전공사. 그럼 이런 것만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찾아보니까 27개 나왔어, 20개. 자, 봅니다.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동그라미 필요한 거 있죠? 순천 같은 거. 자, 10번 동그라미 10번. 제가 동그라미 10번 보면 딱 동그라미 필요하세요.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데 수학생들 이야기 해줘도 서울에서 일합니다. 원장님, 순천까지 어찌 왔다 갔다 입찰하고. 입찰도 어쩌면 됩니까? 1125? 대리 서비스 하면 되죠. 하면 되고, 뭐, 웬만한 권리분석도 제가 해주니까,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쭉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이런 걸로 보겠습니다. 7개, 8개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물건. 이게 이제, 예로 100개 있으면은 한 10개는 포기해주고, 나머지는 포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10차까지 떨어져도 여러 2억짜리가 빌라가 1,000만 떨어도 안 팔리거든. 선순위가 1억 8천이 있으니까. 당연히 팔릴 리가 없지. 그게 주택도시공사에서 HUG에서 아 좋다 이제 포기하겠다. 다시 또 1차부터 다시 출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계속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전라도 순천. 자, 동그라미 몇 개요? 10개. 10개. 한번 봅니다. 22에 51734. 이렇게 보면은, 자, 뒷페이지 뭐 나오네. 한번 봅시다. 임차인해낭. 임차인해낭에 김현채 씨가 성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해서 2억 2천을 줬는데 2018년도에 주고 전세돈을 소유자가 안 주니까 뭡니까?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넣었다 이 말이죠. 넣었는데 위에 뭐 잘 읽어보면은 뭐 포기한다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파란 거 뭐 나오죠?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변제권 예로 어느 배당이 되는 그것만 받아갈 거고 대항력은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이면 안 보이죠? 이거 보이면 좋은 게 나쁜 거다. 좋은 거죠. 일단 포기한다. 오케이. 포기. 너 좋다. 그래서 배당에서 뭐냐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해도 뭐하겠다 말이고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말수에 동의한다. 허약서를 제출했다. 어이구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자, 진짜 한번 봅니다. 22에 51734. 자, 내 같으면은 돈이 한 좀 몇천만 있으면 이런 거 낙찰받아 갑니다. 가지고 낙찰받고 또 세금도 넘들은 7,700 낼 때 원장님은 또 2,200 내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얘기 다 해주고 알겠죠? 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막 따따라 주겠어 그냥 막. 내가 몽디만 있으면 막 패하고 씨막 그렇죠. 자, 봅니다. 순천에 전용이 33평 7억세 몇 프로요? 1.3%. 오케이? 이 80을 넘으니까. 자, 전용이 111인데 2억 2,100인데 1억까지 떨었다. 많이 떨었단 말이죠. 9,900 떨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4층에 순천에 요 4층이다. 그죠? 대정파크의 4층에 있는 이 빌라인데 빌라도 새거다 그죠? 남수고 뭐 청도 좋네. 남수고 빌라고 뭐 좀 새거 같네. 언제 짓다고요? 이게? 2017년 6년 전에 근령이 6년 경과되고 전용은 33평 괜찮죠? 애 서이키아도 키울만 하죠? 저는 33평이니까 분양은 뭐 한 42평 되겠죠? 자, 요 세입자가 보니까 세입자가 2018년도 이렇게 해서 2억 2천을 줄 때 아마 요 갔는가 봐. 주택보증공사에 가서 내 좀 보증보험 끊어주소 이라고 했는데 이 문씨가 돈을 안 주니까 어째 됩니까? 그러면 그냥 퇴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임차권 등기하고 원래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이 사람한테 이 승계인이니까 신청해서 판결문으로 강제에 넣어주고 있고 이런 겁니다. 요거는 자주 본 거죠. 자주 본 건데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매각음구 면서가 제일 중요해요. 요 보면은 이제 순천전에 매각음구 보니까 세입자가 얼마 있다고요? 2억 2천이 있는데 요 성계인 보증공사에서 경매를 넣었는데 주택임차권 등기권자로서 요 김현채는 주택임차 등기는 이날이고 이 사건은 신청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를 했다. 채권을 양도했다. 지는 보통 이제 기간이 끝나서 전세를 안 주면은 한 달 이내에 신청하면 한 달 내에 줍니다. 아시겠죠? 줄 때 임차권 등기해야 줍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그때 퇴근 미리 하면 안 돼요. 임차 등기 다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서 전세 돈이 여기 좀 주소. 이라고 그냥 받아 챙기고, 그래갖고 등기해놓고 지는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한 달 이내에. 그러면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성계인이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기밀을 였는 거예요. 였는데 제일 밑에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비고란에 뭐 써놨어, 비고란에. 소멸 안 되는 거. 없죠? 자, 비고나면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라도 매수인이 인수를 안 돼. 인수를 안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기다 나쁜 기다? 좋은 거죠. 그럼 임차권 등기는 인수도 안 하고 이것도 망설여 주겠다. 자기 받아도. 알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봅니다. 2억 2,100이 9,900에 떨어졌는데 2억 2천짜리가 전세가 있는데 덜 받아도 이상 배당표를 보면은 자, 요거 낙찰이 되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놈 가지고 세무성을 일단 제로 봅니다. 제로를 보고 9,500을 그대로 김현철가 받고 모자란 게 있어도 2억 2천에서 모자란 게 얼마입니까? 뭐 1억 2,500. 1억 2,500이 모자라도 인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게더 나쁜 거다. 아, 근데 왜 낙찰 안 받냐고. 전세가 2억 2천이나 주는 이런 건데, 지난번에 1억 2,300대는 왜 안 들어갔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럼 요번에는 많이 들어오겠느냐? 제가 조회도량 눌리 보니까 2주 동안에 한 명이 꼴이 봤다. 최근에는. 옛날부터 11명 봤는데, 이건 봅니다. 한 명, 이게 중요한 거니까. 최근에 누가 탁 째리는 사람이, 이는 많이는 안 들어오겠죠? 느끼면.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낙찰을 예로 1억 1천에 받아갖고 낙찰됐어요. 예로. 돼가지고, 어느 사람이 2억 1천에 팔아더라. 요 가격에 팔아더라. 1억이 남겼어요. 단타로. 2달 만에. 그럼 보통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세무사님, 존경하는 세무사님, 내 1억을 남겼는데 양도소득세 고지서 좀 발급해 주이소. 자, 세금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요번 달에 팔았다. 잔금을 요번 달에 냈다. 그럼 요것도 한 7월 말쯤 되겠네. 다음 달 7월 말쯤 잔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8월, 9월 말까지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7월 달 빼고 8월, 9월 말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그때 세무사 가잖아요. 여러분들 세무사한테 존경하는 나한수 세무사님 양도소득세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1억 남겼어요. 그럼 개인은 2달 만에 남기면 몇 프로요? 77%. 그게 아니고요. 나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사업소득 그 고지서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사업자 등록 보입시다. 그럼 딱 보기에 있거든. 그러면 2,200 내줍니다. 누가 번째입니까? 5,500 더 번다. 5,500. 알겠어요? 그런 거 있어도 없고, 낙찰을 왜 안 받냐고. 내가 볼 때는, 1억 남기도 5천만 남기도 되겠다. 5천만 나. 좋다. 3천만 남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해갖고, 한두 달 만에 3천 남기면 좋다, 나보다. 예로 1억 천에 낙찰, 1억 4천에 팔아도 2억 2,100짜리고, 옛날 전세가 몇 짜리인가요? 2억 2천짜리인데, 1억 4천에, 1억 5천에 팔리겠어요? 응? 내가 그래 팔리고 하는데, 촌에는 그렇게, 이 등락이 심하지 않거든요. 팽팽하나 좀 이렇게 움직이지. 조금. 자, 동그라미 몇 개? 10개. 나 모르겠다. 안 넘어간다. 하여튼 인수가 없다. 그죠? 인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옥션원의 전문가도 그렇게 해설하고 저도 동의하고. 그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딱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다 내세요. 오늘 집에 가면은 세무서 가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코드 몇 번? 703011 코드로 부가세 이건 안 되겠다. 평수 크네 그죠? 85제곱미터 돼야 되는데 그만 일반 과세를 하면 되겠다. 일반 과세를.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면 된다. 그죠? 요거는 팔 때 이제 부가세 문제 조금 건물 쪽에 조금 나올 수 있겠네. 그래도 좋습니다. 그거 내봤자 건물 부분에 10%니까 조금 손해본다 보고 팔면 되죠. 자,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10개 쳤어요. 나는 동그라미 10개 쳤어요. 자, 그 다음. 진주, 신안동에 1억 4,800인데 1억 1,800 떨렸다. 오케이. 자, 봅니다. 신안동에, 자, 밑에, 그냥 봅시다. 뒤에 교재에 있으니까. 매화문금에서 보니까 저 밑에 써놨네. 오대진 주택 임차권자로서 임차권 등기는 2020년이고 오대진의 반환 채권을 이 사건 경매 실질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양수했고
동사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고 뭐 맨날 듣던 이야기죠.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는 말소한다는 내용 학습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은 막 크게 무리 없습니다. 적당히 사시면 돼요. 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구로구에 2억 4천인데 1억 9천이면 요거도 특별 매조가 붙었어요. 요거도 배당받지 못한다 해서 뭐 청구권을 포기하고 말소합니다. 어이구 좋다. 구로구. 자, 구로구 한번 봅시다. 20일에 1118월. 20일에 1118월. 자, 구로구가 좀 꺼리는 이유가 이 외국인들이 많다 그러네요. 외국인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좀 난대요. 그래서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이 조금 이 가기를 조금 꺼리는 주제인데, 그래도 뭐 종업원들 어찌 됩니까? 종업원들 그 있어야 되겠죠. 저 잠깐 이 금이 우리 튀어올라노. 자, 이겁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경매를 넣었는데 넣고 보니까 2억짜리 전세죠. 넣고 보니까 이게 2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선순위인데 2억 4천에서 출발해서 쭉 떨어집니다. 얼마까지? 계속 떨어지니까 조건은 바깥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출발하면서 이제 대항력 포기 조건을 새로 갖다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본들, 2천까지 떨어져 본들, 이 팔리나 안 팔리나, 이게. 선순위 전세가 2억짜리가 다 호랑이가 앉아있는데 누가 살 거냐고, 대한민국에. 그죠? 그것도 저 HUG, 저거 사고 유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공무에 자꾸 유입할 수도 없는 거고, 부동산 어쩌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 아유, 알았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만 앞에 그렇게 해야 돼. 주택도시보전공사 거는 무조건 대항력 포기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해갖고 1차로 다시 빠꾸 쳐가지고 다시 움직이면서 뭡니까? 움직이면서 매각문건 매수에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그죠? 여기다 파수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더라. 그러면 이제 적당히 사면 됩니다. 이거는 시세대로 사가라 이 말이죠. 사가라. 키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키도 갖고 있고 저가 뭐 요거를 관리를 하니까 좋다는 얘기죠. 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중간쯤 하다가 요거 끝내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도시보전공 대항력 포기물건.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좋죠? 광주시. 그죠? 경기도 발입병이 좋습니다. 광주시. 자, 그 다음 4번 보면은 홍천구도 넣었어요. 홍천군도. 자, 5번은 서울 중구 신당도. 아이고, 중구 신당도 한번 봅시다. 중구 신당도. 중구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앞으로 중구 가야 돼. 동경을 보면은 중구가 앞으로 도입이 됩니다. 중구. 서울시 중구. 알겠죠? 제일 중앙에 탁 있어야, 그거는 앞으로 100년, 1000년 가도 살을 동네고, 저기 이상한 촌동네 가 있으면 안 되고, 중구는 좋은데. 22에 105500 한번 봅니다. 105000 그죠? 500 검색. 자, 중구 신당동에, 자, 화면 보세요. 화면. 자, 교재 보지 마시고 화면을 봅니다. 전용 몇 평요? 7평. 다세대 빌라 7평. 대지권도 있죠? 7평. 이게 중요하죠? 7평이고 2억 9천인데 떨어지다가 다시 빠꾸치 닦은 거는 아까 대부분 그런 겁니다. 자꾸 떨어져봤자 돈 안 내니까 안 사가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도시보전공사 거는 전부 다 그만 처음부터 그래 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게 낫습니다. 경매에서는 적당히 팔리거든요. 팔리니까 2억 3,200에 자, 이 몇 층이고 몇 층? 1층이네. 1층은 노인들은 좋아하시는데 젊은 사람은 조금 그렇죠. 1층은 조금 그렇습니다. 1층이다. 1층에 중구다. 중구. 근데 방향이 좋다 나쁘다? 아, 저기라도 방향이 조금 떡같네. 그죠? 아침에 햇빛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지금? 오후 한 2, 3시 되면 이제 좀 들어오겠다. 그죠? 들어오겠다. 조금 방향이 조금 근데 자, 중구 신당동이 어디입니까? 중구 신당동이 어디가 중구? 자, 멀리서 보자. 멀리서 보면은 어디고? 중구 신당동이 어디고?
혹시 남산 압니까? 남산? 남산 알아요? 요거 오른쪽에 여기에 국악당 있네. 국악당 국립극장 있고 뭐 그런 데서요. 높아서 좋겠다. 여기에 아니다. 물 어디 있죠? 여기는 까만 거 요거다요. 요 아파트 단지 그죠? 여기 역은 어디고? 금호역 근처. 요 위에 요 빌라 요쪽이다. 요거 까만 거 여기 있는 요거. 자 보겠습니다. 대강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요 부분 푸적 힘적 그게 아마 열이 되는 것 같아요. 열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자고 나면 운동 어디로 하면 됩니까? 얘는 이 친구는 버티고개 이걸 딱 지나서 남산을 한 바퀴 쫙 돌고 오면은 남산 팔각정 갔다가 내려오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 데입니다. 여기에 나왔는데 아이고 전시가 여기네. 2억 전시가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박씨가 2억을 주고 있는데 포기를 하겠다. 그죠? 이 건지당은 또 뭐고 2018년도 전입 확정을 하고 있는데 김씨가 또 어디 가서 개인 사채로 또 돈 좀 빌리고 하여튼 박씨는 막 임차권 등기하고 주택도 보증고서 아세라 하고 자 도망가 삐고 얹고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이 양반 누구? 신땡땡이가 누구? 신땡땡이 뭐 하여튼 신땡땡이를 조금 조사를 한다. 막 궁극적으로는 건전항 뒤에 전입이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인도면인데 다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인수할 생각은 이 무엇으로? 자 일단 요거 보자. 매매해서 여기 제일 중요하니까 요게에 인수한다. 포기하고 말소한다. 제가 볼 때 뭐 별문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들어왔으니까. 이 들어가지고 너가 들어가는가 봐. 이게 쭉 떨리다가 1억 4,800 떨리다가 다시 빼갖고 하는 거니까 막 큰 문제 없겠다. 근데 팽수가 조금 7팽이니까 크다 나쁘다. 작다. 원장님이 높이면 몸부림치기가 조금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막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괜찮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저 강북에 살 사람 요거 사시면 되겠다. 강북 수유동. 자, 또 봅니다. 수유동에도 뭐 다 그런 문구다. 맨날 보는 문구입니다. 그죠? 근데 수유동은 이제 사무소인데 주어로 쓰고 신기는 이행강제금 이런 문제생이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우리 건생빌라 뺐죠. 건생빌라. 그겁니다. 강북구 수유동은 물건 상태가 현황과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상가인데 자 22-10-4204 보자. 22-10-4204 104-204 그죠? 4204 수유동 한번 봅니다. 수유동. 자 수유동은 빌라인데 전용이 9평인데 강북구에 금액은 이제 다시 빼겨서 2억 300인데 이 말이죠. 300인데 이건 7층 중에 6층인데 자 7층 중에 6층인데 이게 주거입니까 뭡니까 지금? 잘 모르니까 건축물 대량을 팍 보니까 다세대 맞네. 그죠? 다세대죠. 상관없네. 다세대다. 다세대고 2억 2천짜리가 있다가 전세가 빠르죠.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받았고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포기서 들어왔고 뭐 낙찰 받으면 되겠고 그래서 수익 내면 되겠다. 자 강북구 수유동에 강북구 쪽에 전용 9평인데 이제 여기에 적당하게 사실 분은 낙찰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하고요? 그것도 뭐고? 이종 건생이 이게 무슨 말이지? 10763만원. 22. 다른 게가? 다른 겁니다. 무엇이 또 덤덩이 들어왔노?
자, 다시요. 요거는 너머집이다, 너머집. 너머집기 이상하게 들어왔네. 간는 거야, 죠 22에 1076 4만원. 22에 1076 4만원. 다시 한번 봅시다. 22에 1076 4만원. 이게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와 있다. 강남 역삼동 거네. 역삼동 거. 역삼동 건데, 역삼동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강남이니까. 자,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결혼해야 되는데, 주소를, 어쨌든 강남에 나 하나 둬야 된다. 내 소유 물건. 그래갖고, 마담 뚜가 오면은, 강남에 하나 있다 해야 되지. 강남에 있습니까? 부동산 있다 없다 동그라미 하나 꼽혀 그러면 동그라미 탁 쳐야 되거든. 그건 이제 치라하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강남구의 역삼동에 이게 나왔는데, 그린상가네, 그죠? 그린상가에 14평에, 평수는 괜찮고요. 쭉 들여 다시 또 원위치 했고, 요게 6층 중에 2층인데, 맞아요. 잘생겼네. 그죠? 그래갖고 6층 중에 2층 해가지고 지금, 모든 클래식 하우스. 자, 일단 요거만 보고, 아이고, 집 괜찮네. 그거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자, 요거 보죠. 요거 보면 항시 조심해야 돼요. 써놨죠, 이게? 써놨으면 요거 보면은 항시 건축물 대랑을 딱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뭡니까 지금? 사무소죠. 사무소. 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아직 일반 건축물 딱지는 아직 안 붙었어요. 안 붙었는데 이제 붙기 쉽겠죠. 붙으면 좀 시끄럽죠. 자, 거기에 대해 3억 9천을 주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3억 9천에 이게 보시고 겸해 넣고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아까 그겁니다. 그 일반 건축물 딱지 붙을 거. 이게 앞으로 이제 상가로 쓰면 상관없어요. 자, 명함구매세는 요게 박선영 씨 거는 여기는 이제 사무소다 이게 있고요. 임차권 등기에 말소한다. 서면이 제출됐다.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막 떠져 낙찰받아도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괜찮다. 하여튼 상가로 쓰면 상관없어요. 역삼동에 전용 14평, 15평. 괜찮죠? 이게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우리 학원 좀만 해요. 이 정도 되는 건데, 조금 더 떨어갖고, 한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낮춰받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로 써야지, 그냥 또 전입신고하고, 또 주거 엮고, 싱크대 엮고 하다가 들키면 어디 됩니까? 이방건 주모. 그죠? 안 들게 돼. 안 들게 되는데, 들키면 이제 시끄러워요. 조금 조심해서 나서봐야 돼. 그럼 요거는, 그게 빠졌네, 그죠? 이런 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그죠? 이게 빠졌다. 이게 빠졌어요. 자, 넘어갑니다. 땡그라미 2번, 진주. 한국토지, 이제 지금부터는 요겁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자, 다시요. 지금까지 한 거는 대항력 갖고 여기서. 대항력. 대항력이 제일 중요한 거. 자, 주임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조라고요? 3조. 자, 요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택도시공사는 포기라더라. 그죠? 포기라고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자, 요거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많이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3조의, 2항에 보면은 주택토지보증공사 선장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실 때는 1항을 준다. 자, 요거는, 임차인이 원래 법인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LH에서 임차인이 되고 그 세입자가 일반 서민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그거는 주임법 적용을 받는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또 임차인이 예를 들었습니다. 차롱단지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인데 종업원 사택으로 1억을 전세를 줘요. 그럼 그럴 때 종업원 1억을 전세를 주고 지가 임차 계약서 써주면 어디 됩니까? 종업원이. 사장님 잘 계시소? 나 중국 갑니다. 갚이면 빼먹고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누구를 한다고? 중소기업을 해요. 임차인을. 그래도 주임법에 적용을 해주겠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없다. 그 직원이 전입신고하면 주임법상에 물론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법인이지만은 그 소속 직원이 들어오면 괜찮다. LH가 임차인이지만은 저소득 가정이 들어오도 된다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항에 보면서 3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겁난 겁니다. 우리가 그죠? 양수인 그럼 뭡니까? 우리 낙찰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임차주택의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찰 받으면은 전 소유자는 도망가 삐고
빠져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전소자는 면책적 탈퇴설 이랍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면책적 탈퇴설을 해서 전소자는 빠져나비고 낙찰자가 이제 양수인이 됩니다. 알겠죠? 새 주인한테 가면 이제 세입자는 옛날 주인은 도망 막 하다 빠져나비고 면책적 탈퇴설가 빠져나오고 낙찰자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해야 되니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 보증금 회수 요건 이제 3조의 2인데 자, 지금까지 한 게 대항력이고 3조의 2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24분이죠? 이 다음에 34분에 만나겠습니다. 34분. 자, 10분 쉬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쉬겠습니다. 시간 이상하게 하다 보면 돼요. 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어떠세요? 화면 잘 보이죠? 달력 보세요, 달력. 달력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다다음 주 쉬어야 되는데, 다음 주, 한 주 땡기십니다. 쉬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은, 6월, 어디고. 자, 보통 8일간 하고 한 주 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주를 쉬어야 맞는데, 요거를 땡겨서, 한 주 땡겨서 쉰다는. 그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업 없습니다. 남에서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2시간 넘게 차 타고 왔는데, 아이고, 하지 마시고, 땡겨 쉬기 때문에 제가 좀 저기 해외로 좀 갑니다. 해외로. 어디가 앉아 설명 안 해줘? 예, 일주일 동안. 월목, 다음 주 월목은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 강의를 땡겨서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목은 강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땡겨서 하기 때문에. 7, 8은 12일 날, 6월 12일 날 7회차.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하여튼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원래 쉬는 건데 한 주 땡겨서 다음 주 수업이 없다 보면 됩니다. 오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 와서 또 배 눌리고 와 또 문을 안 열어줍니까? 또 온라인 반에 또 문자 보내고 막 울러봤자 저는 여기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좀 멀리 좀 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까지 하네. 내일까지 합니다. 모레 목요일까지는 하고 한 주 쉬고 월목 들어갑니다. 월목 오케이 됐죠? 네. 자, 닿습니다. 저래도 또 온다니까 또. 자, 지금까지 여기 이제 설명을 막 들었죠. 우리 대학력 포기하는 게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공부 잘 되는 거 하나만 물어보시다. 21에 24, 815. 자, 이거는 그러면 같은 포기하는 물건인지 잘 보세요. 2021에 24, 815. 거제도의 강남. 거제시의 강남이 어딜까? 고현. 그죠? 자, 고현에 빌라가 나왔어요. 빌라가. 많이 떨어졌죠? 빌라가 떨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제 고현에 전용이 25평이 좋은 거죠? 25평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미납이 2번 생겼네요.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자, 9,500에서 누가 1억 4,100에 해가지고 미납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959만원, 10% 수표 넣은 거 몰수당했죠? 자, 또 하니까 누가 또 1억 300에 또 미납이 돼서 또 띄었다 그죠? 또 띄었습니다. 띄어가지고 지금 7,600인데 자, 문제 있는가 봅시다. 자, 고제도 고현이 뭐 참 좋은 동네죠 그죠? 거제에서는 제일 서울도 뭐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고현에 901호인데 그죠? 강남도 괜찮죠? 901호인데 전자 지도를 보면요 고현에 어디냐? 요 아파트죠? 요 아파트. 뭐 나홀로 아파트네 그죠? 나홀로 아파트인데 일단은 임차인이 1억 5천에 있네. 허씨가 2017년도 1억 5천을 주고 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허씨가 거주를 하다가 기간이 돼서 2년이 되고 해서 박씨 보고 전세돈 돌아 하니까 방 빼겠다니까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씨는 야 주택도시보증공사 너가 대신 갚아. 그죠? 내전에도 내주고, 너가 대신 이제 갚아란 게 여기서 이제, 하는데, 허씨는 그럼 이제 돈 받으러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임차권 등기해드리죠. 등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받아 나와빚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이자까지 해서 1억 7,800 도락 하고 지금 이제 경매를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요 보면은 채권자는 매수인의 대항력자는
빠른 책은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한 하약서를 제출했다. 자, 이야기는 항시 뭐를 봐야 됩니까? 여기 봐야 되겠죠? 매각 문구 매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구가 있다 없다 지금? 없죠? 자, 밑에는 포기하고 대가 있네. 그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문제 없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왜 미납을 했느냐? 왜 미납했을까? 응? 괜찮은 건데. 일단 권리 분석상은 별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낙찰을 받아도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인수가 있다 없다? 없죠? 요번에 7,600에서 아까 떼인 두 사람 플러스 하고, 그죠? 떼인 두 사람 플러스 보증금하고 빼고 9,200인데 9,200 가지고 다 가져가든지 세금이 많아서 이게 뭐 절반만 가져가든지 좌우지간 모진한 금액에 대해서 오른쪽에 인수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없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받으면 되겠네. 아시겠어요? 근데 두 사람은 왜 미납했을까? 이게 또 잔금이 하여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21에 2485, 그죠? 자, 요까지가 이제 하여튼, 자, 일단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 토지, 이건 아까 했다, 그죠? 자, 이제 잘 본다. 3조의, 지금까지 3조 한다, 하시장 그랬다. 대학력 때문에. 그러고, HUG,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포기라는 거. 그것들이 물건이 괜찮다. 아까 순천은 동그라미 10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있으니까 물건이 많아요. 많은데 내가 몇 개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세요. 요거 20몇 개라고요? 27개. 이렇게 지방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같으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 딱 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요 잔잔한 거 이런 거 지방에 있는 거 요거 위주로 싹 날짜받아갖고 단타로 시에는 막 2, 3천만 원 정도 남기고 막 팔고 남기고 팔고 막 이러고 전국을 다니면은 1년만 달리면은 한 5분 버리겠다 내 느낌. 응? 제가 고기를 잡아서 바다 가서 그 넓은 바다 가서 마산항구 저 밑에 거제항 통영까지 가서 낚시를 해서 27개를 잡아와서 포를 떠서 생선에도 드리고 매운탕도 드리고 드시라고 해도 안 먹는 사람들은 왜 안 먹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알겠어요?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하여튼 27개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수익을 많이 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조의 2 봅니다. 보증금의 해수. 자, 보증금 해수. 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3조의 2. 10페이지에 3조의 2 봅니다.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뭡니까? 전입과 점유. 이 중요합니다. 꼭 전입 신고만 되는 게 아니고 점유도 해야 돼요. 점유. 이 참 입증하기 힘드는데 좌우전 점유까지 해야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대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까지, 그러니까 전입 확정을 하면은 땅까지 다 포함합니다. 전세권만 하면은 땅까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낙찰이 되면은. 예? 자, 하나 물어보시다. 이야기 놓은 김에. 요거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 경기도 광주시에 8억짜리가 8천짜리가 있어요. 이 차례였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뭐야? 무실이 맞노?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가 빠졌구나. 광. 예. 자, 한번 봅니다. 광주의 능평동에 12% 떨어진 주택이 있다. 이 왜 많이 떨어집니까, 이거? 자, 광주시 능평동에 대지가 124평이고 7억짜리가 8,600까지. 자, 화면 보세요, 화면. 자, 지금은 책이 없어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화면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자, 이 주택이 8억짜리가 7억 3,900이 8,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많이 떨어졌을까, 이거? 집은 깨끗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유치권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집은 그런대로 잘 지은 집입니다. 이게. 지은 집인데, 문제는, 요 보니까, 단독주택 1, 2, 3층인데, 대지가 있죠? 대지가 있고, 요 보면은, 자, 다시요. 자, 7억은 누가 있죠? 법인 있죠, 법인이.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뭐 했습니까, 지금? 전세권에서, 전세권. 인수입니다, 인수. 왜냐, 그러면은, 7억짜리 배당 요구 안 하면 뭐라고요? 인수. 자, 인수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럼 인수니까 지금 낙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여기 1억 7억이 있죠? 7억 2천이네. 7억 2천. 그럼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7억 2천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건물의 등기를 보면은 전세권을 했는데 전세권이 토지가 포함이 됐는가 잘 보세요.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범위가. 자, 건물만 들어가 있죠. 전세권자가 건물에만 7억 2천이다 이 말입니다. 건물에만. 그러면 7억 2천을 했는데 7억 2천을 했는데 예로 땅값이 4억 천이고 건물이 3억 천이고 그럼 뭐 예로 이렇게 낙찰이 되면은 요기에 대해서 조그맣게 배당을 받는 겁니다. 땅에서는 접근을 못 해요. 오케이? 그래서 전세권을 공동 전세를 해서 등기부에 건물에도 전세권이 나와야 되고 땅에도 전세권이 나는데 땅에는 빠졌어요 지금. 없어요. 이런 전세권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일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다가구주택, 특히 다가구주택 등기부가 2개 있는 거. 집합 건물은 등기부 1개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등기부 2개로 나눠지는 거는 전세권 설정할 때는 토지 및 건물 전부 이런 식으로 토지도 얽어매야 되지. 그래야 토지에도 배당을 받는 거지. 토지를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가구주택 이런 게 많아요. 그래 못 받은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토지까지 연다 안 연다? 무조건 연다. 알겠죠? 토지 및 건물 뭐 1층, 2층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토지 및 이게 빠졌어. 세자가 빠졌어. 토지 및 그런 게 빠졌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하여튼 요거는 7억 2천이 인수다. 그런데 이 전세가 7억 2천 줄 만한 그런 물건입니까? 내가 보니까 뭐 좀 이상하네요. 이 안에 쭉 들어가요. 한 2km 되거든요. 이게 한 2km 되거든요. 2km 되는 거리인데 요 안에 쭉 들어가지고 이게 미금리에서 오리에서 보면 이건 가까운데 쭉 돌아가야 돼. 돌아가고 산에 쏙 낑기는 이런 주택인데 7억까지 주택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다. 내가 볼 때는. 자, 하여튼 넘어가겠다. 그는 고수 되면은 조사해 보세요. 해보면은 좋은 또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볼 때는 일단 인수는 인수예요. 7억 2천이 인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각형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하여튼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하면은 전입 확정을 잘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공매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자, 4번 봅니다. 우선순위 배당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경매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이의를 할 수 있다. 자기 배당금에 대해서 문제 있다 하면 손을 딱 들고 배당기일에, 배분기일에 딱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6항입니다. 6항.
그러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이해관계인이 7일 이내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을 하면 된다. 그죠? 배당 손을 들고 배당이 있다 이라고 그 다음에 소 제기 증명서를 딱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가 가져간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세입자들 그런 게 많죠. 소액보증 왜 안 줍니까? 너는 친인척 아이가 전세도 안 줬지. 계약서만 씩 가라 해놨지. 자, 전세권 설정은 그래요. 돈도 안 주고 5억을 전세권 설정했다. 선순이다. 아니다. 선순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난 선순이라 생각하고 낙찰 안 받았는데 너무 많이 때렸어. 낙찰 받았어. 근데 5억이 선순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대박입니까? 피박입니까? 피박이죠. 대박이죠. 실제 거래를 보니까 돈 주고 한 것도 없는데 짜고 친 고스톱, 건전한건의 유효, 전세권의 유효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말소를 시키면은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마치고 끝내야 되나 1년 장기반 해야 되나? 단기반 들어왔죠. 끝나면 저 장기반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7항 3조의 2의 7항 금융기한 등 여기 주택도시보전공사 내가 넣은 겁니다.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전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막 떨어져 가지고 일부 받는 거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있죠? 임차인을 대신해서 받아간다 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전공사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전세돈을 먼저 내주고 만기가 지나서 한 달 이내 내주고 자기들이 이제 임차인한테 주택 임차권 등기를 꼭 하라고 합니다. 말소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를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요것만 해도 뭐 1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요거를 가지고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많이 해서 하다가 많이 졌어요. 이게 너가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한 거는 무효 아니냐 그거서 막 따지는데 조금 법률적으로 굉장히 예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대차가 끝났다. 2년, 4년 끝났다. 전세도 아니다. 그러면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그럼 아까 있었죠. 주택 임차권 막 등기 보죠. 그렇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 임차권이 등기되는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퇴거를 하더라도 상실하더라도 점유이탈이나 퇴거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해가시죠? 등기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주택을 또 등기되어 있는데 이 주택의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런 거죠. 이 친구 맨날 전세 돈 영내라고 움직이더니 어느 날 보니까 조용해. 조용한 건 지가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조용한 거죠. 퇴거해비죠. 근데 방이 비었어, 본께는. 다 방 뺐으니까. 그러다가 또 세입자가 중개업소 가가지고, 자, 우리 방이 비가 있는데, 요 전세 뭐 싸게 해서 한 3천만 원에 월세 한 50만 원 놔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소액보험 주느냐? 안 준다. 알겠죠?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에 덜렁덜렁 큰일 납니다. 중개사들 자, 조심하세요. 자, 경매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의 소멸. 자, 경매가 되면요,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하는 거죠. 그러나 선순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순 임차인은 모두 변제되지 않는 한은 선순위는 그대로다. 그 주택은 여러 2년 플러스 2년이 보통. 그래서 1년 만에 기밀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선순위 같으면은 낙찰자가 오더라도 나 2년 플러스 2년 나 있다가 하겠다 이렇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가는 몇 년입니까? 5년 플러스 5년이니까 10년까지 나 있다가 하겠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사인부도 똑같아요. 조건은. 자, 3조 6부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법원의 등기소, 공정법인의 공정인,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이 부여한다. 주택은 이렇게 돼요. 상가는 어디 합니까? 세무서. 자, 임대차 기간 2년. 자, 계약의 갱신.
6조 봅니다. 6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까지요? 옛날에는 1개월, 1개월. 근데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갖고 2개월 전까지 통제해야 돼. 통제 안 하면은 묵시 갱신됐어요. 자, 이런 겁니다. 2년 전세를 했어요. 그게 끝나기 6개월, 2개월 전까지 서로 있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 조용히 넘어왔어요. 그럼 또 2년 또 넘어왔죠. 그때 이제 서로가 연락돼서 한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같으면은 나 계약 갱신 요건 한 번 안 써먹겠다 그러면 나 6년 있는 거다 그 아파트. 이해가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항에 보니까 2달 월세를 안 내면은 요거는 안 된다. 계약 갱신 못 한다는 거다. 월세를 2번 안 내면은 2번 안 내고 애미사하면은 월세를 뭐 몇 달 안 냈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 갱신 해도록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6조 2보입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때 계약의 해지. 그런데 이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했다. 자, 이런 겁니다. 2년이 지나가지고 2년 더 살겠다 연락됐어요. 집주인하고. 근데 한 5개월 만에 내가 서울에 발령해 놨어요. 나 방 빼겠다 하면은 2억을 전세 돈을 줘야 됩니다. 몇 달 만에? 3개월이 지내 효력이니까 3개월 이내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의 계약입니다. 통지를 받고 바로 안 됩니다. 3개월이 다 지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계약갱신의 요구. 그 계약갱신 요구를 보면은 2달치 월세를 안 내면은 요구를 하지 못한다. 그죠? 그럽니다. 거시시나 뭐 이런 거 쭉, 그거는 보세요. 쭉 뭐 그냥 보면 됩니다. 자, 2항 봅니다. 2항이 중요해요. 임차인은 1항에 따른 갱신 요건을 1회에 한해서 행사하겠다. 요거는 언제든지 한번 딱 써볼 수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비장의 카드. 1회의 계약갱신 요건, 요거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조.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요거는 5% 이내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서가 새로 만들었고, 다시 만들 때는, 인상할 때는 5%를 올리면 안 됩니다. 예로 2억이다. 그러면은 2억에 5% 기준에 1,000만 원 또 오르도록 해야지. 야, 요새 전세가 많이 뛰었네. 2억 5천만 원 올리도 이건 안 된다.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나 주택이나 몇 프로 온다고요? 5%.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요거 8조 이거는 소액보증금입니다.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은행보다,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요 권리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가진다. 그러면 경매 되기 전에 등기부에 임의경매 찍기 전에 들어와야 되지. 찍기하고 한참 배당 요구가 내일 모레인데, 종기일이 내일 모레인데, 그때 전입신고하면 그건 안 됩니다. 경매 이전에 들어와서 소액보증금 주장을 해야 된다. 그입니다. 자, 그러고 금액이 낮게 나서됐을 때는, 임차인의 2분의 1, 소액보증금은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났네요. 자, 넘어갑니다. 9조. 주택 임차권의 성계. 그죠? 자,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 이런 겁니다. 저기 서울 강남에 공매 임대 대부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가 커피죠. 전에 했죠. 1년에 1,500만 원 돌아가는 거. 자, 그거 가서 있었겠죠. 타워 페리스가 전세가 얼마냐 하면 30억이라 하거든요. 어느 돌싱 할아버지가 자주 놀러왔어. 2년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 주급 있어. 그럼 그 전세 보증금 30억 누구 깁니까? 응? 같이 사는 사람. 쓰놨네.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또 뭡니까 이거? 이 어떤 게 사실상의 혼인관계? 응? 뭐 잠만 자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인가? 사진 아니다. 사진. 결혼 사진. 쉽게 말하면 신랑 황경진, 신부 박순자 이래가지고 그죠? 이래갖고 이제 가족들이 손도 치고 사진도 찍고 이제 호적은 안 올렸더라도 막 그 정도까지는 쇼를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혹시 친지들 사촌이나 팔촌이 있으면 오라 이래가지고 박수 치면서 가갖고 이제 맛있는 거 주고 이래갖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죽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 그분하고 뭐 5년 동안 내가 뭐 매일 잠자리 같이 하고 짜고 뭐 그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1순위 없으면 이제 행전한테 가든지 자꾸 순수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거주지에서 가정공동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원 공동으로 한다. 자, 넘어가고요. 강행 규정. 임차인의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의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게 있죠. 상가 걸리면 인정 못한다 하는 이런 거 이상한 문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짜고 하여튼 막 이상하게 임차인 불리하게 막 만드는 조항 이런 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자, 분쟁이 됐어요. 집주인하고 싸움해야죠. 뭐 나가라 말아라 하고 그때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가든지 한국감정원에 가든지 이런 분쟁위원회가 있어요. 가면 시에도 가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많이 도와줍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임대보호법. 그럼 시행령. 시행령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차액의 차임 등 정액 청구의 기준은 아까 몇 프로 했어요? 5%. 5%.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0조 하는 건요. 우선 변제 받겠다. 뭐 쓰나 요 금액은 요겁니다. 우리 많이 봤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은 최근에 얼마입니까? 1억 6,500만 원 이하면은 5,500이고 창원은 7,500만 원 이하면은 2천. 자, 창원에 새 주택을 만들었어요. 새 주택을 2층 다가구를 크게 잘 지어가지고 전세를 했더라. 그래서 2층에 방 하나 물어본 게 8천만 원 정도 달래요. 자, 8천만 내면은 지금 자 설정이 전세들하고 아니 설정이 보니까 지금 신축인데 은행에서 대출이 조금 나왔어요. 2023년 2월 1일, 그러니까 5월 달에 설정을 하고 세입자를 넣어요. 그러면 7,500에 들어가면 2,500 받는데 8,000 들어가면 못 받습니다. 10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넣을 때는 중개사는 7,500에 월세 뭐 만원, 2만원 이렇게 해야 되지 8,000만 원은 큰일 납니다. 설정을 잘 보시고 서울 같은 뭐 해야 됩니까? 1억 7천 하면은 10원도 못 받아. 알겠죠? 요 구간에 이때부터 건저당이 되었을 때는 등기부 되었을 때는 세입자 금액을 잘 조정해야 돼요. 1억 6,500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5천을 받지. 1억 7천에 비면 10원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1억 6,500에 월세 5만원 하든 받으면 5천을 받는 거고 1억 7천 하면은 못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분의 1 범위 내 소액보증금은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일 때는 가정공동시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갔을 때는 한 명. 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 1억 6,500인데 전세가 2억이라. 그래서 1억씩 쪼개가지고 나 5,500씩 받겠다. 두 개로 쪼개갖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거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보면 응? 두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 나 가정 공동생활 하면서 1억씩 쪼개야 이게 소액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억씩 쪼개었다 그러면은 그건 합산액입니다. 2억이 되니까 서울은 안 되죠. 자, 그냥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그런 것은 이제 서울에 1억 6,500 해놨죠. 해놨 요거는 아까 요겁니다. 요거 여기 있죠. 1억 6,500만 원 이하이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상가 봅니다. 상가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요. 요겁니다. 요거 1조는 못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조 봅니다. 2조 이거 보면은 우리 상가에 보면요. 제일 밑에 요거죠. 요거 옥션을 보면 자주 봅니다. 이거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임법 제2조 3항 한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대항력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자, 잘 봅니다. 2조 봅니다. 2조에 보면은 상임법이 2조에 보면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적용 안 된대요. 이게 예를 차원 같으면 뭐 3억인가 얼마든 초과되면 안 된대요. 그렇지만은 2조 3항 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대. 이게 언제부터냐? 2015년 5월 13일이 그 이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부여하겠다. 초과돼도 우선 변제권은 없고 인수만 된다. 설명 몇 번 했습니다. 오늘도 몇 개 나올 겁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적용 범위 2조 봅니다. 2조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데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요거죠. 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가에 보면요. 상위부에 보면은 자, 임대차보호법. 이거 누르면은 위에는 주택의 적용 범위고 밑에는 상가의 적용 범위다. 상가의 이 적용 범위인데 옛날에는 서울은 2억 4천 이하라야 됐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에 2억 4천 이게 막 올라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상가 자꾸 세입자들이 뜯어서 하니까 2019년 4월 달부터는 서울에 9억까지 좀 도와줄게 했죠. 많이 올랐죠. 또 창원은 3억 7천 이하 알겠죠? 소액 보증금은 3천만 원 이하야 1천만 원이고 3억 7천만 원 이하까지는 설정이 2019년 뒤에부터 움직인 거는 3억 7천까지 해준다. 이것도 한산 보증금이죠. 1억에 월세 270만 원 된다 이 말이죠. 된다 말입니다. 자, 지금 서울은 얼마라고요? 9억. 창원은 3억 7천 상가가. 그 다음에 서울은 9억인데 소액 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라야 2,200 준다. 상가는 3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이다. 이 소액 보증금 상가는 거의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없어요. 자, 그거 기억하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사례를 봅니다. 사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이것도 중요한 게 상가는 자 봅니다. 상남동의 19의 7200입니다. 19의 7200. 자, 낙찰을 받으라고 했는데 스크린 골프장 받고 보니까 2억이 인수가 생겼다. 그러면 중개사가 큰일 나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 했는데. 자, 상가 봅니다. 상가에 12억짜리가 쭉 떨어집니다. 6억 이전에. 자, 손님 오늘 한 5억 떨었으니까 낙찰을 7억 5천 받았어요. 문제 없다 크고 받았는데 이 스크린 골프장이다. 저 상남동에 스크린 골프장은 낙찰 받습니다. 받았는데 문제가 없지 싶었는데 요번에 이래요. 아이고 이 시가 2억에 500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산 보증금 7억이죠. 자, 7억은 여기 잘 보세요.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임법 2조 3항에 대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여기네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 이야기는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설정이 2016년 됐을 때 동창업에 설정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 사업자를 2억에 500 준 사람은 원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상가가 금액이 높아서 안 되는데 2억은 인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억은 인수가 된다. 예상배당표로 보면은 인수가 됩니다. 되는데 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그는 근거법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2억이 인수입니다. 원래는 2016년 7월 25일이면요. 얼마 예라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25일. 자, 주인 말고 상임법에 2016년 7월 요 있네. 요게 해당될 때는 그 밖에 저거는 얼마요? 1억 8천 이하라야 되는데 2억에 500짜리도 7억이나 돼도 2억은 인수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모르면 또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진주 봅니다. 진주에 이렇게 낙찰이 막 떨어지죠. 26억이 6억 되고 합니다. 한번 봅니다. 20에 4194. 20에 4194. 자, 화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아차하면은, 그래서 이제, 옥션에 유료 사이트를 보면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무료 사이트 본다든지 대법원에서만 그냥 공짜 보는 사람들은 꼭 당해야 돼요. 공짜 보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26억, 6억 5천 팔리는데 인수가 있는가 따집니다. 26억짜리가 많이 떨어졌죠. 6억 5천까지 막 참 20억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이게 뭐 커피점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커피점인가 뭐. 이 뭡니까 지금? 뭐 판대고 이게? 뭐 팝니까 지금?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카페 같죠. 카페 같은 뭐 그런 거. 톰 빌딩에 이런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문제는 26억짜리가 6억, 5억까지 떨어졌는데 낙찰 받으면 문제가 없느냐?
이 사람 기분 더거노 5억 4,500인데 6억 5천인데 네 혼자 들어왔어. 여보야 몇 등? 1등. 몇 명 들어왔는데 네 혼자. 얼마 더 썼노? 1억 500만 원 더 썼다. 아이고 멍충아. 그냥 500 더 쓰지 말라고 1억 500 더 썼노.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만 내면 되느냐? 자 봅니다. 세입자가 4억이 있는데 2017년도 사업자 확정일자를 붙이고 4억이 있는데 건재당은 2017년도 새말로 설정을 하는데 이 말 되죠. 그러면 설정보다 세입자가 빠르다. 10월 18일이고 같은 연도 9월달 빠르네. 4억이 빠르죠. 그럼 4억은 이 사람이 설정할 때 서부 새말고 할 때는 2017년 10월 18일이니까 그때는 얼마냐 그러면은 2017년 10월 18일이면은 상가에 보면은 2017년 여기죠. 요거 얼마입니까? 상가는 1억 8천 이하라야 되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전세가 4억은 옛날에는 아예 이거는 해당이 안 됐거든요. 대학력도 없고 이건 1억 8천 초과 1억 8천 100보다는 아예 막 꼽혀. 전세권 설정 안 하면 무조건 꼽혀 됩니다. 대학력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법을 써놨네.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임법 2조 3항에 한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야기는 법이 개정되고 은행에서 설정할 때는 은행 채만 놓고 이런 선순위 사업자가 있으면은 한 달 전에 있으면은 4억이라도 대항력이 있는 거다. 요거는 이 확정일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인수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4억은 어찌 되느냐? 예상배당표에 4억은 쭉 보면은 인수로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럼 아까 6억 낙찰 받아도 결론적으로 상금이 사람은 15억 되죠? 그럼 알고 해야 되겠지, 알고 값을 매겨야 되지, 모르고 했다가는 이제 이거를 중개사가 아이고 사장님 26억짜리 지금 5억까지 들였는데 난 전화 온 거야, 진주에서 6억 5천 사면은 문제 없죠? 이래갖고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4억이 생겼어. 그럼 뭐 입찰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감정가 10% 2,600 받은 중개사는 4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조항이 어디서 나온 거냐? 개정된 2조 3항 그런 거. 요 조항이 어디냐? 그러면 자, 우리 교재에 있죠. 자, 요겁니다. 교재에 보면 이겁니다. 이거. 상임법에 2조의 3항에 보면은 1항 단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까 1억 8천인가 얼마 초과하면 안 된대요. 안 되는데 불구하고 3조가 요거죠.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3조 불구하고 3조에 대해서 대항력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초과해도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대요. 대항력은 이 3조는 금액이 뭐 10억 되든 선순위 3위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10억이든 4억이든 1억 8천을 초과해도 인수는 된다. 그냥 적용한 거예요. 인수만 되지 순위배당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입니다. 이야기 해석은. 자, 이제 그래서 요 문구가 항시 보면 자주 있어요. 요 옥션원에 자주 봅니다. 이 문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됐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사항들이 4억이다, 아까 2억이다 하는 거, 요것들이 인수가 생기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상가에서 지금 이게 제일 닭고수입니다. 상가 낙찰 받을 때 여기 제일 숨은 호랑입니다. 숨은 호랑이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면은 옥션원의 예상 배당표를 보시면 돼. 그래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야 1억 8천 초과인데 옥션은 이거 1억 걸려보자 돈 받아먹나 이 나쁜 놈들 요가면은 지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를 안 해서. 자, 그 다음 봅니다. 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그죠? 요거는 뭐 임차인은 세무서 가서 요 우리 빌딩에 세입자의 뭐 전세 보증을 만지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증금 회수, 상가 보증금 회수. 자, 대항 요건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세무서랑 관할 세무서입니다. 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공매 때 임차 건물에 대해서 대지까지 포함해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빠르면은 사업자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고 은행보다 다 빠르면은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주택과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이제 상가 건물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자, 경매에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은 자, 이런 겁니다. 파리바게뜨가 권리금을 5억 주고 들어왔어요. 5억 주고 파리바게뜨가 권리금 5억 주고 전세보증금 2억에 월세를 500 주었어요. 500 주고 들어왔어요. 권리금을 5억 주고. 자, 낙찰 받았어요. 은행보다 설정이 늦어. 그러면 낙찰자는 좋다 나쁘다. 권리금 5억 주고 들어왔대. 다 물어보면 종을 보면 우리 권리금 5억 주고요. 보증금은 여기 월세는 좀 작습니다. 권리금은 5억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 설정돼 본 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업자 된 사람. 그럼 낙찰 받으면은 자, 낙찰 받았어요. 파리바게뜨 주인 보고 사장님 보증금 2억에 월세가 뭐 500이라면서요. 권리금 5억 줬으니까. 그러면 권리금은 안 받겠다. 그러면은 하여튼 보증금 5천에 월세를 500이 아니고 1,500 내라 해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입자고. 응?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권리금 5억 받고 빠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권리금이 지금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경매되면은 우리 프랜차이즈 1등급 있죠. 1등급. 아주 센 거. 뭐 투썸 프레이스 사건 그죠. 좋은 등급 있죠. 이런 것들은 후순위 뭐 좋습니다. 또 역세권 있는 거. 그죠? 여기에 다 입고 나오는데 방금 흑비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임차권의 소멸. 그런데 사업자가 빠르더라.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죠? 10년까지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월세가 전에는 2억의 월세를 1,000만 원 받던 것을 코로나 생겨가지고 5천에 월세를 500 받았어요. 김에 떨어져버렸어. 김매가.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야, 너 선순이지만은 보증금 5천 안 된다. 2억 내라. 월세 500 아니다. 전에 1,500 줬대. 1,500cc 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이 안 됐을 때. 안 되겠죠?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8년 동안은 무슨 소리 합니까? 요새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상가는 5년 플러스 5년이니까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다. 자기가. 그죠? 물론 지나간 거 빼고 10년에서 지나간 거 3년 썼으면 3년 놔두고 7년간은 싸게. 그러면 이제 올리더라도 5%씩 7년간은 올려야 된다. 그죠? 자, 임대차 기간 1년. 원래 상가는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계약갱신 요구. 1년 지나서 이 친구가 월세를 석 달째 안 줘. 상기에. 그러면은 나가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아까 주택은 몇 개였죠? 2달. 상가는 석 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알겠죠? 10년 초과 못해요. 자, 임대인이 자, 넘어갑니다. 하여튼 3개월이 지내야 휴업한다. 그럼 임차인은 1년 지나 장사가 안 돼요. 자, 이런 건 많이 물어봐요. 원장님, 나 첫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000만 주고 계약했어. 1억에 1,000만. 2년짜리. 근데 프랜차이즈 하기로 했는데 못 하게 됐어. 그럼 그 사람은 해지 바로 될까 안 될까? 월세 1,000만 원씩 2년 같으면 얼마고? 2억 4천이고. 내놨고 해야지 하면 됩니다. 하여튼 2년은 지가 안고 가야 돼. 자우자 2년 계약했으면 계약해. 근데 2년 지나서 3개월쯤 2년 3개월 돼서 나 장사가 안 돼. 나가야 되겠어. 통장은 된다 안 된다 이거 보면 되는데 몇 달 지낸다고요? 3개월이 지내 결국은 아시죠? 아닙니다. 자, 권리금 때문에 이게 법이 생겼어요. 법이. 요거는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주장하면 되는데 요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받는다. 집주인이 커피점 하다가 지가 나갑니다. 나가고 이제 권리금을 한 1억 챙기고 나가려고 이제 다른 사람은 신규 임차인을 소개시켰어요. 주주한테. 인사하세요. 이제 새 주인, 새로 임차인이 이제 집주인입니다. 그 인사시켰는데 집주인이 보기에는 뭐 어때? 전반적으로 못되게 생겼어. 딱 인사 보기에는. 나 싫어.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권리금 받는 거. 안 됩니다. 집주인이.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요. 자, 권리금 적용 제외. 예를 들면은
자, 권리금 적용지에 보면요. 이게 이제 백화점 같은 거 권리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입니다. 창원에 임대 대부분권을 5년짜리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잘 벌었어요. 나가면서 새로 낙찰받아 공매 임대 대부 온 사람한테 야 내가 투썸 프레스 하는데 NS 했는데 커피점 너 권리금 1억 내나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 이해가시죠? 우리 공매 임대 대부 물건 낙찰받고 권리금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뭐 백화점 같은 큰 거 이런 것들은 그건 안 됩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넘어갑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보전검증 일정에게 보호 그죠? 이거는 막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상가 건물 상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것만 조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요거는 뭐 볼 거 없어요. 요 항식 옥션은 보면은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 있죠. 옥션은 가면은 요 표 있죠. 요 제일 밑에 임대차 보호법 하는 요 표. 여기 보면은 상단은 주택이고 이 범위죠. 범위.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은 이제 상가에서 상가. 상가에서 서울은 2억 4천 하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서울은 9억. 많이 올라왔죠. 세입자들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제 9억까지는 받아준다. 자, 넘어갑니다. 요 표가 적용 금액입니다. 적용 금액. 있죠. 서울의 9억. 창원은 원래는 3억 7천 이하입니다. 원래는. 자, 확정일자 차임은 5% 이상 못 올린다.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고 하면은 소액보증금 받으려고 하면 6조는 그입니다. 서울은 6,500, 창원은 3,500 이하라야 1,000만 원 받는다. 여기 있죠. 서울은 6,500이라야 2,200 소액보증금. 창원은 3,000만 이하야 1,000만 받는다.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근에 친 빌딩인데 월세를 조그마한 3평짜리 법인 사무실로 보증금 1,000에 월세를 25만 원 줬어요. 소액보증금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경매 뻥 터지면 보증금 1,000에 월세 25만 원. 그러면 25만 원이 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죠? 2,500 플러스 1,000만 원이 뭐 3,500이니까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못 받나? 못 받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거기 7조 그런 양입니다. 1,000만 원까지 안 된다. 2002년 11월 1일 날 시행이 됐다. 자, 넘어갑니다.